하늘의 기운을 읽어 삶의 지혜를 나누는 곳이죠. 풍수학당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이상하게 좀 마음이 스산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기분이 들던데? 아, 그러십니까? 혹시 이번 주 들어서 뭔가 설명하기 힘든 무게감 같은 거? 어깨가 무겁다거나 마음 한쪽이 좀 서늘해지는 그런 경험? 하시는 분들 아마 적지 않으실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그게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이 추분. 그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정말 무심코 한 작은 행동 하나가 이게 집안 전체 운기를 뒤흔들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풍파를 몰고 올 수도 있고요. 아, 정말요? 추분이 그렇게 중요한 시기였나요? 중요하죠. 근데 또 반대로 보면요. 몇 년을 애태우던 금전 문제가 거짓말처럼 술술 풀린다거나 그 꽉 막혔던 인간관계 있잖아요. 그런 게 또 풀리는 그런 극적인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와, 그럼 대체 이 추분이라는 시간에 어떤 힘이 숨어 있는 걸까요?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왜 유독 이 시점에 자연의 이런 미묘한 변화가 우리 삶, 심지어는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과 이렇게까지 강하게 연결되는 건지 참 신비롭죠? 네, 정말 신비롭네요. 그래서 오늘 이 밤의 길이가 낮을 앞지르기 시작하는 추분의 기점으로 해서요. 혹시 여러분 삶에 드리워질지도 모르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 그런 것들을 싹 걷어내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그 마르지 않는 풍요의 샘이라고 할까요? 그걸 여러분 삶 속으로 끌어오는 아주 귀한 천기, 활용 비결을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선생님. 와, 방금 말씀만 들어도 저도 모르게 뭔가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에요. 추분, 그냥 가을 절기 중 하나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저희 삶의 기울화복과 이렇게 직접 연결된다니 새삼 놀랍고 또 제대로 알고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24절기, 이걸 그냥 옛날 달력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이 절기 하나하나가 사실은 태양, 그러니까 하늘의 운행 질서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정해진 우주적인 시간표 같은 거예요. 그 안에 깊은 의미와 지혜가 담겨 있죠. 특히 추부는 더 그렇고요. 우주적인 시간표라니 정말 의미가 깊네요. 네, 바로 이 추분을 기준으로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이제 점차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순히 해가 짧아진다, 이런 물리적인 현상 그 이상이에요. 우주 전체의 기운이 양의 기운, 그러니까 확장하고 발산하는 시대에서 음의 기운, 수렴하고 응축하는 시대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아주 뚜렷한 하늘의 신호인 겁니다. 기운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하는 거죠. 아, 양에서 음으로 기운이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옛 성현들의 관찰 기록인 추분사무, 이걸 보면 더 실감나는데요. 추분 시작 첫 닷새는 여름 내내 시끄럽던 우레소리가 그치고 다음 닷새는 벌레들이 땅속으로 들어가 겨울 준비를 하고요. 마지막 닷새는 땅 위에 물이 마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자연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듯하네요. 네, 본격적인 가을의 숙살 기운, 또 겨울의 폐장, 이걸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양기운보다 음기운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동시에 가을 특유의 그 건조하고 서늘한 기운, 조의 기운이 아주 강해진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밤이 길어지고 건조해지는 자연의 변화가 단순한 계절 바뀜이 아니라 저희 몸 안의 기운 상태나 운세 흐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네요. 들을수록 흥미로우면서도 약간 긴장도 되는데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음기가 강해지고 건조함이 심해지는 추분 시기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이 변화의 흐름을 잘 타고 운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하고 예리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죠. 이 전환기에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첫 번째 지침, 바로 살아있는 나무가 많은 곳, 울창한 곳을 찾아가서 그 기운을 흠뻑 받는 겁니다. 나무 많은 곳이요? 네, 집 근처 공원이나 야트막한 산도 좋고요. 여건이 된다면 예전을 저희가 좋은 기운 얻는 곳으로 추천했던 대나무 숲 같은 곳 기억나시죠? 네네, 기억납니다. 그런 생명력 넘치는 곳에 직접 가셔서 살아있는 나무들이 뿜어내는 그 왕성한 생명의 기운, 생기라고 하죠. 그걸 그냥 스펀지처럼 온몸으로 흡수하고 오셔야 합니다. 아, 생기를 흡수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만물이 성장을 멈추고 안으로 에너지를 걷어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겨울 오기 전에 마치 동물들이 영양분 비축하듯이 우리 사람도 이 자연의 생기를 몸과 마음에 미리 충분히 저장해둬야 해요. 그래야 다가올 차고 건조한 계절을 건강하게 또 운 막힘없이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아하, 생기를 저장한다. 이 비유가 정말 귀에 쏙 들어오네요. 몸과 마음에 보약을 먹이는 거랑 비슷하군요. 근데 선생님,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생기를 잘 저장하는 게 예를 들어 겨울 건강 문제 예방은 그렇다 쳐도요. 금전운이나 인간관계 같은 현실적인 운세에는 정확히 어떤 원리로 좋은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 연결고리가 딱 잡히진 않아서요. 네, 그게 그냥 좋은 기운 이렇게 뭉뚱그릴 게 아니라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죠. 이 생기라는 건요, 단순한 육체적 활력 그 이상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운을 움직이는 근본 에너지원이자 뭐랄까 연료 같은 거예요. 자동차가 가려면 기름이 필요하듯 우리 운이 잘 흐르려면 이 생기가 충분해야 합니다. 아, 운의 연료군요. 그렇죠. 그럼 몸 안에 맑고 왕성한 생기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정신이 맑아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판단력이 예리해져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딱 붙잡는 힘이 생깁니다. 또 내면에서 밝은 에너지가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아져요. 불필요한 마찰 줄어들고 호감과 신뢰를 얻게 돼서 인복이 두터워지죠. 이렇게 맑은 정신, 좋은 관계는 결국 재물운을 포함해서 여러 좋은 운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생기가 고갈되면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고 사소한 일에 짜증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죠. 판단력 흐려져서 기회 놓치거나 실수하고 예민해져서 주변 사람이랑 갈등 생기거나 오해 사서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요. 이게 결국 금전적인 손실이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추군 시기에 생기를 적극적으로 충전하는 것, 이게 단순히 건강 챙기는 걸 넘어서 다가올 계절의 전반적인 운세와 풍요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준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준비네요, 선생님. 그럼 두 번째로 해야 할 행동은 뭔가요? 자, 두 번째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좋은 행동은요, 바로 성묘를 하거나 혹은 멀리 계셔서 찾아뵙기 어렵더라도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기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 조상님들을 생각하는 거요? 네, 살아있는 자연의 기운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나라는 존재의 뿌리, 근본을 돌아보고 연결되는 일이에요. 마침 추석 명절 앞두고 벌초나 성묘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설령 직접 산소에 못 가더라도 납골당이나 수목장에 계신 분들을 잠시 떠올리면서 그분들의 삶과 희생에 감사하고 추모하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옛 기록을 보면요, 우리 조상들은 바로 이 추분에 노인성제라고 해서 남극 노인성에게 제사를 지내며 집안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오래 살기를 비는 걸 넘어서 생명의 존귀함, 어른 공경, 뿌리의 중요성,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거죠.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되새기는 것, 이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강한 정신적 지지대,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마치 큰 나무가 깊은 뿌리 덕분에 비바람에도 안 흔들리듯 조상이라는 뿌리와 연결될 때 우리는 삶의 역경 앞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조상님들의 기운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셈이죠. 아,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가 현재 제 삶에 긍정적인 기운과 힘을 준다니 정말 놀라우면서도 가슴 한편이 뭉클해집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선생님 말씀이 깊이 와닿아요. 어쩌면 제가 힘들 때마다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저를 붙잡아줬던 게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뿌리의 힘, 조상님들의 보살핌 덕분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치와 기운의 작용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묘하죠. 자, 그럼 세 번째 조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앞에 두 가지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생활 지침이 들 겁니다. 요즘 가을 날씨 좋아서 이사하시는 분들 부쩍 늘었죠.
저희 풍수학당에도 좋은 이사 날짜나 집터 기운 문의가 최근 정말 많이 들어와요. 네, 맞아요. 제 주변에도 이사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유념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아무리 역학적으로 좋은 날짜, 시간을 골라서 이사하시더라도 이 추본 절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가급적이면 해가 완전히 진 후 너무 늦은 밤 시간대는 피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아, 밤 시간 이사는 피하는 게 좋다고요? 네. 제가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이 시기는 음의 기운이 급격히 강해지는 때입니다. 특히 밤 시간에는 그 차갑고 무거운 음의 기운이 더욱 짙고 강하게 내려앉을 수 있어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자정 가까운 시간이나 새벽 시간을 택해서 이삿짐을 옮기는 건 새로운 터전에 맑고 밝은 기운을 처음부터 들이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해 떠 있는 낮 시간이나 저녁 초입에 마무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정말 그렇군요. 이사 시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하늘의 기운, 특히 이 추분 절기의 흐름과 이렇게 직접 연결되는군요. 그냥 좋은 날만 받으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날 중에서도 시간대가 중요하고 특히 이 시기엔 밤의 음기가 강하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니 정말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우주의 이치가 숨쉬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맞습니다. 하늘의 기운은 매 순간 변화하며 우리 삶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죠. 자, 이제 네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 바로 관계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 추분 시기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원한, 미움 사는 일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원한을 사지 말라. 네. 왜냐하면 지금은 천지의 기운 자체가 안으로 움츠러들고 건조하고 때로는 좀 날카롭고 냉정해지기 쉬운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연의 기운 변화가 우리 마음에도 영향을 미쳐서 평소보다 감정이 더 예민해지거나 사소한 일에 쉽게 상처받고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제라도 남에게 원한 사는 건 피해야지만 특히 이 시기에 맺힌 원한이나 깊은 갈등은요, 마치 마른 장작에 붙은 불씨처럼 잘 풀리지 않고 오래갈 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더 차갑고 메마르게 만드는 아주 해로운 탁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맺힌 원한의 고리는 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좀 너그럽고 유연한 자세를 가지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나 갈등 상황이 생기더라도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지혜롭게 해결책을 찾으려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이 음기가 강해지는 시기를 평안하게 건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네, 선생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게 곧 내 운을 지키고 키우는 길이다. 이 말씀 꼭 명심해야겠어요. 하지만 솔직히 머리로는 알겠는데 살다 보면 감정 상하고 마음처럼 쉽게 다스려지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혹시 선생님, 이 추분 시기에 특별히 감정의 파도를 잘 다스리고 그 너그럽고 유연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감정 조절은 평생의 숙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요.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좀 제안해 드리자면 우선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날 때마다 나무 많은 곳, 자연 속에 잠시라도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깊고 넓은 자연의 기운이 우리의 좁아진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고 복잡하게 얽힌 감정의 실타래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숲길을 잠깐 걷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서 나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역시 자연이 답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따가 또 강조하겠지만 맑은 물을 자주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이게 곧 감정적으로도 건조하고 예민하고 짜증내기 쉬운 상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맑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 단순히 갈증 해소를 넘어 몸과 마음의 음양 균형을 맞추고 감정 흐름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와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선택하겠다. 이런 명확한 의지를 스스로에게 자주 되새기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나 잠들기 전 아니면 감정이 격해지려는 순간에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이 의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의지를 되새기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조언입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의 몸을 지혜롭게 보양하는 음식 섭취.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챙겨 먹으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네, 음식 궁금합니다. 제가 이 시기에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대표적인 식재료는 바로 버섯입니다. 아, 버섯이요? 네, 버섯은 습하면서도 그늘진 땅에 깊은 음의 기온을 듬뿍 머금고 자라는 아주 특별한 식재료예요. 특히 단백질, 미네랄이 풍부해서 기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에 면역력 높이고 기력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채식하시는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되고요. 실제로 옛 문헌을 보면 조상들은 이맘때 가을산에서 딴 다양한 버섯이나 여름 내 잘 말려둔 나물들을 즐겨 먹으면서 다가올 겨울을 대비했다는 기록이 많이 전해져요. 자연의 순리에 지혜롭게 따르면서 몸에 필요한 영양을 효과적으로 보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거죠. 아, 그렇군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추부는 건조함, 조의 기운이 하늘과 땅에 가득해지는 시기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건조함. 이 외부 환경 변화가 우리 몸속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피부는 물론이고 호흡기 점막, 심지어는 혈액까지 건조하고 뻑뻑해지기 쉬워요. 따라서 몸 안의 진액을 보충하고 원활한 기혈 순환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으로 맑은 물을 이전보다 더 자주 그리고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과 운기 관리 양쪽 모두에 필수적입니다. 와, 버섯과 물이라니 정말 의외로 평범하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네요. 이렇게 일상적인 음식과 물이 추분 시기 운을 좋게 만드는 비결이라니 새삼 놀랍고 신기합니다. 근데 선생님, 혹시 버섯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 이왕이면 효능을 더 높일 수 있는 특별한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특별히 어떤 종류 버섯이 더 좋다거나 물 마시기 좋은 시간대나 온도 같은 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왕 하는 거 좀 더 효과적으로 하면 좋겠죠. 버섯은요, 사실 특정 종류를 엄격하게 가릴 필요는 없어요. 표고, 느타리, 양송이, 팽이 뭐든 좋습니다. 제철에 나는 신선한 버섯이면 돼요. 중요한 건 다양한 종류를 골고루 먹어서 땅의 다채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리 방법도 찢거나 볶거나 국, 탕 다 괜찮아요. 편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다만 버섯 본연의 맛과 향, 영양을 살리려면 너무 강한 양념보다는 좀 담백하게 조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드실 때는 이 음식이 내 몸의 기운을 북돋아준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음미하며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거 중요하겠네요. 물은요? 물은 특정 시간대에 몰아서 마시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꾸준히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중간중간, 일하는 중간, 잠들기 1~2시간 전 이렇게 잊지 않고 틈틈이 챙겨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핵심이에요. 물 온도는 너무 차거나 뜨겁지 않게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가 몸에 부담도 안 주고 흡수도 빠릅니다. 특히 평소 몸이 좀 건조하다 느끼시거나 기관지 약하신 분들은 더욱 의식적으로 물 섭취량을 늘리시는 게 다가올 건조한 계절을 건강하게 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세한 팁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5가지 추분 시기 생활 지침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마음 깊이 새겨두셨다가 지금 당장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직접 실천으로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좋은 기운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고 노력할 때 비로소 감응하고 응답하는 법입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놀라운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선생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다가오는 추분이 단순히 달력의 표시가 아니라 제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의 시간이란 생각이 들어 마음이 설레기 따지합니다. 선생님 조언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저부터 당장 실천해봐야겠어요.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추분의 기운을 요즘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가요? 선생님 말씀처럼 이유 없이 몸이 무겁거나 마음이 스산하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새로운 시작이나 좋은 기회가 열리는 듯한 설렘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나 느낌, 또 궁금한 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와 용기, 또 새로운 지혜를 얻는 소중한 나눔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은 이 길을 함께 가는데 아주 중요하고 값진 일이죠. 혹시 더 깊이 있는 소통과 꾸준한 지혜 나눔을 원하신다면 저희 풍수학당에서 마련한 열린 배움의 마당, 저희 커뮤니티 채널,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뜻을 같이 하는 다른 학우님들과 함께 교류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혼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귀한 깨달음과 삶의 동력을 함께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함께하면 더 좋죠. 그리고 저희 풍수학당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렇게 귀하고 실질적인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과 꾸준히 나눌 수 있도록 저희의 이 의미 있는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뜻으로 멤버십 가입을 통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정말이지 더 없는 큰 힘과 격려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이 저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따스한 위로를 전해드렸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풍수학당에서 펼쳐질 더 흥미롭고 심오한 운명의 이치와 삶의 지혜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간추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추부는 양기가 물러가고 음기가 본격적으로 강해지며 동시에 건조함이 심화되는 아주 중요한 우주적 전환점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첫째, 살아있는 자연의 생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몸과 마음에 저장하고 둘째, 나의 뿌리인 조상님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셋째,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원언을 만들지 않고 조화를 이루려 노력하고 넷째, 이사 등 새로운 시작은 신중히 하되 밤의 깊은 음기를 피하며 다섯째, 버섯과 물처럼 몸을 보호하고 음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지혜로운 음식 섭취를 통해 내실을 다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다가오는 가을, 겨울을 평안하고 풍요롭게 맞이하는 현명한 길입니다. 오늘도 귀한 가르침과 깨달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야가 한 뼘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걸 느껴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신비로운 하늘의 징후와 놀라운 삶의 지혜를 풀어주실지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거리고 기대가 됩니다. 귀한 시간 내어 함께해 주신 풍수학당 학우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 음의 기운이 세상을 감싸 안으면서 어쩌면 여러분의 의식 너머 가장 깊숙한 내면에서는 여러분 자신조차 아직 인지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 혹은 잠재된 놀라운 힘이 조용히 움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숨겨진 힘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깨우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